네, 안녕하십니까. 나른의 고래클럽의 정영입니다. 또 내일이면은 또 옵션 만기일이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종합주가지수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 내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남석 선생님. 예, 일단 뭐 만기가 거의 이제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시장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막바지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1분이 이제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고 오늘 이제 시행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일단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린애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 종합주가 지수를 볼 적에 기준점이 있는데 이 종합주가 지수 척추가 부러졌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게 언제 상승으로 전환될지 좀 약간 좀 회의적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어떤 기로점 조건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잘 보고 계시다가 어떤 조건이 주어질 적에 확인 매매가 좋은데 일단 일봉을 좀 볼까요? 자, 현재 상태에서 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것이 하단 추세.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 반전이 시도돼야 되는데 오늘 소음선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약세 신호죠. 하락 쪽이 나타날 때는 추가 하락의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보는 것이 거래가 늘어나는가 잘 살펴야 되겠죠. 또 투자 심리가 호전돼야 되는가 심리를 잘 봐야 되겠고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는가 이것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자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봉은 단기요. 중기적 관점에서 기준을 볼 적에는 주봉을 봅니다. 주봉에서는 1870포인트대가 바로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지지를 받고 간다 못 간다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예상을 한 상태 기준점에서 어떤 조건이 맞는가를 보면서 확인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는 섣불리 점을 치지 마세요.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이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 요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턴할 적에 그럴 적에 우리가 매수점 잡는 것인데 항상 투자 심리가 호전되기 전까지는 반등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역시 이격률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은 항상 나타날 수 있지만 상승 전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여집니다. 자, 강남군 선님. 예, 월봉에서 전저점 붕괴, 주식이라는 것은 전저점 붕괴는 추가 하락, 정고점 돌파는 추가 상승, 가장 간단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에 대한 붕괴가 이뤄진 상태인 만큼 현 시점에서는 지수에 대한 상승은 일단 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테마가 올라가요. 매일같이 상한가가 나오고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기 있는 그런 장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테마가 돌고 도는 것들이 매일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도 테마주만 잡아서 개별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의 전저점 이탈, 그리고 과거에 박스권을 보였던 중심축에 대한 이탈, 그게 1985입니다. 깼기 때문에 그거 회복되기 전까지는 상승을 일단 기본적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급락이 멈추고 지수가 종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테마 개별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주도 테마주를 가지고 짧은 매매 이어가시면 되겠다. 특히 최근에 불매운동 관련주라든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라든가 테마가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 수급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 또 매도세가 연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만기 포지션이 하락인 만큼 급격한 상승은 일단 아직은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급락이 멈췄다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이런 보조 지표를 통해서 뭐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투자 심리라든가 스토캐스틱이 동시에 바닥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만 아니면 종목 장세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목요일 날 옵션 만기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변곡점에 대한 형성 가능성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 대통령 재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장 재정 정책이 앞으로 이뤄짐에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재선 앞두고서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둘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번 최근 저점을 손절가 잡고 한 번쯤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선취매성의 매매는 가능한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일단 오늘 좀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코스닥 위주로 반등이 나왔죠.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외인들은 누적 포지션 하락 쪽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은 외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매수하고 풋옵션을 좀 적게 매수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좀 더 역시 이제 옵션 만기일에 조금 더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시 코스닥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외인들은 코스닥 매수세만 집중되고 있지 코스피 쪽의 매수가 강화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오늘 종가로 아래 꼬리 소양선 일봉이 나왔는데요. 오늘 반등의 이유는 일본 쪽에서 이제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고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쟁을 좀 확대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좀 띠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안도감을 형성하고 역시 외인들이 이틀 연속 코스닥 쪽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 쪽에 반도체 쪽에 모든 소재 장비 이런 부분들을 탈일본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 관련 또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이 좀 더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내일장 5일선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역시 이제 반도체 쪽 혹은 디스플레이 쪽의 소재 장비 업종 움직이는 종목들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를 좀 지나고 나서 금요일 날이 중요한 또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코스닥 일단 외인들이 대량 매수에 들어온 만큼 외인들의 수급 동향 체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애님. 자, 내일은 옵션 만기이지만 또 고래 기법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은 항상 급등할 적에 이득 실현 관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나노튜브 관련주. 자, 현재 이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 이 XINC를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잘 보시면 오늘 상한가 시연을 했는데요. 우리가 항상 어떤 기조 자체를 볼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스권. 이 하단과 하단 추세와 이전 고점 박스권을 내일 정도 저항받고 떨어지는 걸 잘 보시기 바라고, 돌파에다 떨어지느냐 저항받고 떨어지느냐 그 차이점을 잘 보세요. 돌파에다 떨어지는 것은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기준점을 볼 때는 일봉에서 보지 말고 항상 주봉을 보세요. 자,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하단 추세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 이전 고점 대비 박스권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 이틀뿐이 안 남았죠. 이번 주 어차피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번 주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고, 전환이 안 되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미 돌파했다 떨어지면 위에 꼬리가 생기겠죠. 종가 개념 내일 모레까지 양선만 발생이 되면 역시 상승, 재차 반등, 재차 상승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거래량 기법, 요 대량 거래된 날 종가 기준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월봉을 장기로 봐야 되겠죠. 장기적 관점에서 이미 한 3개월 전, 4개월 전이네요. 이미 고래등이 보인 상태에서 역시 상단 추세까지 상승세로 본다. 거기가 이제 3,000원 기준 3,3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 고점은 3,695원이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역시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다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죠. 항상 대량 거래된 날 종가 기준 이것이 항상 지지선입니다. 2,085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도 이미 다 전환이 되어 있고 2,085원대를 지지를 받는 상태에서 이번 달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연속 상승세를 볼 수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항상 이 5일선 매매를 이어가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고래사냥 5일선 매매를 하는 경우는 항상 시가야 당일 5일선 가격 기준으로 5일선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좀 부담되는 것은 단기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5일선 매매로 이어가는 전략, 신고가 패턴을 보기 때문에 항상 5일선 매매가 유효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남 큰선님. 예, 지금 시장은 그 주도 테마주의 짧은 그 이슈가 나타날 때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멀리 시세를 보면서 크게 기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될 분야, AI라든가 수소라든가 이거는 우리 어차피 전 세계가 공통상이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야 될 분야가 수소 강국이죠. 그래서 현재 전기차보다는 수소차에 대한 기술력이 앞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로서 세계에서도 견제를 하고 있는 정도로 발전된 분야가 수소입니다. 일단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도 뭔가 우리가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수소 인프라에 대한 이제 앞으로 투자가 앞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활성화 관점에서 관심권을 볼 수 있는 JNK 히트를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경기 부양이 할 때 SOC라고 해서 사회간접 자본이 들어감에 따라서 뭐 도로항만 건설이라든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죠. 바로 인프라 투자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인프라, 수소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수소 충전소에 대한 관련주가 먼저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본 전범기업 독점 수소 추출기 대체 기술 개발 강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수소 스테이션, 개지기 제작 기술을 갖춘 국내 유일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일. 개지라는 것 자체가 LNG라든가 도시가스 등에 활용한 직접 수소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직접 수소를 추출하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고요. 5년 내에 수소산업에 대한 부분 매출 1,000억 원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수소 테마에서도 우리가 관심권에 둘 수 있는 실적주 개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 내는 수소 테마주들 바로 요 JNKT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의 하이넷과 지금 수소 충전소에 대한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의 개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국가적인 SOC 사업이 펼쳐지지만 경기 부양할 텐데 바로 수소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앞으로 관심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31일 날 장중에 거의 상한가분까지 갔다는 점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급락의 어떤 장 속에서도 움직임이 강했다는 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22선에 대한 아직 지지를 잘 보이고 있는 상태로 점진적 상승 기조 722선 잘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최근 장중 저가 전일 그 손저가 잡고 한번 선추매성의 매매 관점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금일 이제 삼성전자가 탈일본 계획을 좀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종목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부터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5일선 회복과 함께 아래꼬리 대양선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죠. 스토캐스틱 지표까지 이제 50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장비 국산화 수혜주 중에서도 오늘 좀 대장주 관점에서 움직였죠. 최근 1개월 동안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일단 바닥권에 있을 때 또 임원들이 추가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이었죠.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월봉상 이번 달 첫 5개월 이평선 회복되면서 중장기 이제 쓰리 바닥 가능성이 있는 위치죠. 하단 추세에서 이번 달이 변곡점이었는데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니고 이번 달부터 5개월 이평선 회복되면서 다음 달에 안착하면 쓰리 바닥 형성되는 거죠. 일단 중간 상단 추세의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저 위에 9,000원대 중반대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를 시현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내일부터는 이제 과열권, 매도권이다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이번 주부터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5주선 회복되면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5주선 회복, 다음 주 시가이아 5주선 근접 시에는 또 신규 및 추가권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하단 추세 부분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유니셈 같은 경우는요. 국내 이제 최초 반도체 장비 스크러버라는 장비를요. 최초로 개발한 업체이죠. 오늘부터 윗꼬리 소양선 형태 강세 일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기간이 아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1개월 동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외인들 수급 동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주성은 기관 쪽 수급 동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일쌤 월봉 차트를 또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주성 같은 경우도 하단 추세 부근을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좀 올라오는 이번 달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윤일생 같은 경우도 장기 월봉 추세를 보면은요. 하단 추세 이번 달에 지지를 받고 아직 강세일봉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달에 하단 추세 지지를 받고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만약에 역시 이번 달에 다시 5개월 평선 혹은 다음 달에 회복되고 안착을 하게 되면 역시 이 종목도 중장기 3바닥 가능성이 있죠. 이 종목은 월봉상 중간 상단 추세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저 위에 6,700원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3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공통점인 부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일단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 또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정 외인이면 외인, 기관이면 기관 이렇게 이제 수급 동향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추세가 이탈되지 않은 기업들, 거래량이 늘어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라고 하면 중요한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크 손님. 네. 자, 신성통상을 좀 볼 텐데요. 어제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기대 심리로 올라간 종목은 실질적인 재료가 노출되면 주가가 그때부터 힘을 못 쓴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결정들이 나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3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3일 그러니까 연속 이틀 나오고 3일째 되는 날은 항상 단기 매도를 준비하는데 월봉이 장기가 투자 심리가 과열권 80 이상 갔기 때문에 그런 상태 전고점에 와 있으면 세 번째 날은 시가이상 단기적 대응을 이어간다. 어제 말씀드리면서 대장주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모나미라든가 혹은 뭐 쌍봉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모나리자 뭐 깨끗한 나라 전반적인 불매운동 관련주에 대한 단기 고점 가능성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챙기고 일단 향후에 재차 요 음봉을 다시 한번 넘어서면 상승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좀 관망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월봉이 투자 심리가 과열 거라는 것이 일단 경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엑사인C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엑사인C 내가 최초 7월 달 초에 제가 말씀을 중순인가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월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일명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상병이 나왔다. 그런데 사상 최고에 대한 거래가 터졌던 시점에서 앞부분의 물량소를 거쳤다는 점, 거치고 돌파를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시세 분출에, 그러니까 일명 뭐 대박주 차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올라갔는데 바닥이 적산병에서 완전하게 바닥이 형성이 됐고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쭉쭉쭉 뻗을 수 있는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상투 찍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데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좀 하락세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했지만 오늘 다시 재차 어떤 특징이 나왔냐면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 여지를 열 수가 있겠죠. 거래가 실려있는 종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요 종가를 손절가를 잡고 다시 한번 오늘 쫓아가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이런 기준가를 갖고 아침에 장중에 대응을 하면서 이어가고 지금 같은 약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일단 추가 상승 여지를 열어둔 전략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자, 저는 동진 세미캠을 좀 볼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적에 보면 속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동진 세미캠을 보면 어저께 음선에서 금일 양선, 그 이전 대비 저점이 높아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패턴. 자, 근데 요 720에서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닥선입니다. 고래기법에서는. 그래서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갔다가 이전 저점과 이전점이 형성되고 가려고 하다가 적산빙이 나오고 갑자기 음선이 나옵니다. 본래 바닥권에서는 갑자기 올라가다 5선이 붕괴돼도 손절매하지 않는다. 이게 고래기법입니다.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선을 회복하면 일단 1차 매수, 또 재매수, 신기매수. 자, 또 그다음에 내일
지지를 받으면은 그때 보는 것이 심리가 올라오느냐, 이걸 잘 봐야 되겠죠. 또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올라오느냐, 고래방향이 잡혔느냐, 또 이 추세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느냐, 전환되는 시점 골든 발락이 그 다음날 나타나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중장기 상승세를 본다. 또 주봉 상태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박스권입니다.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 대비, 이전 고점 대비 우상향 박스권을 현재 돌파 시도하는데 이미 2주 전, 3주 전이네요. 그렇죠? 대량으로 가시는데고 위에 꼬리가 발생이 되고 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식 매물, 대기 매물을 소화를 해주는 관점입니다. 소화를 해놓고 하나, 둘, 셋, 이번 주 재차 양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 3박자죠. 추세는 전환된 상태, 투자 심리도 50 이상, 단기 지표도 50 이상. 이럴 적에는 우리가 신고가 패턴. 그렇지만 이제 항상 우리가 이 대기 매물대를 돌파 시도할 적에는 항상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월봉 상태 보시면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바닥 종목이 아니라 올라오고 난 상태에서 장기 대기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면서 상승 지속형이다. 그렇다고 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항상 일봉에서입니다. 손절가를 전일 저점 하단 추세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좀 하나 좀 볼까요? 자, 일지테크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금일 급등하죠. 이전 고점에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 급등할 적에 박스권을 돌파할 때 강하게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보아야 될 거 대량으로나 종가를 돌파 지지하고 갈 적에 하나, 둘, 셋 어디로 가느냐 우위로 갈 적에 쫓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지를 받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항받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는요, 우리가 항상 장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은 단기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일봉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주봉을 보세요.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현재 이번 주, 지난주 양선이 발생이 되고 현재 금일 같은 경우 음선이 발생되면서 이번 주 안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장기 월봉 상태를 보면요, 현재 적산병이 이번 달까지 나타나면서 신고가 패턴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고래사냥 5선 매매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권 선님. 네, 어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중 공개 방송 MTNW 들어오신 분들은 엑사인C 아침부터 엑사인C에 대한 그래핑 관련주 설명드리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주도 테마주의 당일날 급등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오늘 저녁 MTNW 들어오셔갖고 검색창 뜨셔갖고 오늘 주도 테마주 한번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어제 2월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네요.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오전 이제 8시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 공개 방송을 제가 또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바닥에서 쓰리바닥 가능성 있는 핵심 소재 관련주들을 또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MTNW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나래네님. 네. 자, 내일은 또 특별히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하락 패턴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척추가 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바닥 개념을 잡지 마시기 바라고 충분히 일봉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 보고 확인 매수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